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편하게 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집에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북한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금 휴가 중인데 자신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 뉴저지주의 골프장에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가 계속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고 괌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동맹국을 공격한다면은 정말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빨리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런 짓을 하고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다.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 우리는 전날은 우리는 이미 군사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장전 상태다. 로드란 말을 썼습니다. 장전 상태다. 총을 쏘기 전에 장전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말한 이 말의 중대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다. 오해 없기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르켈 독일 총리가 북한 문제는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켈 수상은 훌륭한 분이지만은 그분은 독일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미국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많은 언론과 정치인들이 너무 과격하다는 비판을 하는 데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이게 다 전임자가 잘못해가지고 누적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더구나 깡패 국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오히려 충분하지 않다. 나를 비판하는 것은 내 말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나를 싫어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가 한 말을 했더라면은 훌륭한 이야기다. 근사한 이야기라고 오히려 나를 칭찬했을 것이다. 정치인 언론은 나를 비판하지만은 지금 수천만 명이 내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한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통령, 아니 한국의 어느 대통령, 세계의 그 어느 대통령도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을 향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속이 다 후련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비판은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정권을 악의 축이라고 한 정도였습니다. 악의 축이라고 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김정은에 대해서 지금 최후 통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미사일로 괌을 공격하면은 하여튼 가만두지 않겠다. 군사적 조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예방적 공격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 농담이 아니다. 이 말 그대로 해석하기 바란다. 그리고 불장난해가지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빠져나갈 줄 알면 오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 같은 논평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막강한 공격력을 가진 미국 대통령이 정색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판자들이 특히 CNN을 틀면은 연일 너무 과격한 비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맥케인 상원 의원 같은 분들도 그분 군사 문제에 밝은 분이고 그 자신은 월남전 때 해군 함재기 조종사로 참전했다가 포로가 돼가지고 고생하고 돌아온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도 너무 과격하다고 비판을 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이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아마도
김정은에게 상당한 심리적 지금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김정은이가 약속했던 대로 괌으로 미사일 발사를 할지 안 할지가 이제 주목이 됩니다. 공이 평양으로 넘어갔습니다. 평양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 하자니 대내외적으로 아주 권위가 실추되게 돼 있고, 하자니 군사적 보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아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 대해서 할 말 못할 말 다 했지만은 정색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도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세계 만방 앞에서 자기의 이 말을 뒷받침하는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충돌 코스입니다. 충돌 코스. 자, 그때 한국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갔다 왔고,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까지도 며칠 있다가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뭐 휴가를 갔다 와야죠. 뭐 24시간 계속 잠도 자지 않고 이런 문제에 집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할 일이 없어서 휴가를 가는 거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가는 거는 다른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런 미국과 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구경꾼 자세를 취하다가 보니까 별 할 일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할 일이 없어 휴가 가면 안 되죠.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시 쉬기 위해서 휴가를 가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대결하는데 말리는 신용을 한다든지 중간자적 존재, 중립적인 존재를 취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2002년 12월에 정몽준, 노무현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가지고 노무현 후보가 선거유세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어떤 자리에 가서 미국과 북한이 싸울 때 뭘 하겠느냐, 우리는 말리겠다, 중립적 위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몽준 의원이 화를 내면서 그 단일화를 포기를 선언한 그 투표 직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과 북한이 싸우는데, 김정은과 트럼프가 싸우는데 우리 정부가 들어서서 뭐 말린다든지 중재를 한다든지 가만히 있다든지 이런 태도를 취하면 이거는 동맹국이 아닙니다. 미국과 북한이 대결할 때는 우리는 당연히 동맹국 편에 들어서서 적인 김정은과 대결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미국 안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을 때, 이때 문재인 정부가 확실하게 트럼프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죠. 그 표시로서는 빨리 최소한 일주일 안으로 사드 4기를 완전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걸 계속 미루면서 말로만 트럼프 편을 들었어도 신용이 안 생기는 것이죠. 이거는 적과 동지의 사이에서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동맹국의 의무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한반도를 지키는데 우리는 항상 미국의 의무만 강조합니까? 한반도를 지키는데 대한민국의 의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미국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트럼프를 도와야 할 동맹국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만 열면은 꼭 동맹을 강조합니다. 괌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동맹국을 공격하면 가만 안 있겠다. 동맹국이라면 여기서는 일본과 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맙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경꾼 자세를 취하면 우선은 편합니다. 뭐 누구하고 원수 질 일도 없고. 그러나 구경꾼 자세를 취할 때는, 취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계산서가 날라오는데 이거 굉장히 비싸게 치입니다. 1994년에 김영삼 정부가 미국이 북한을 때리려고 할 때 말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면 우리는 북한과 바로 단판 짓겠다 해가지고 제네바에서 1994년에 제네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상을 할 때 한국 정부는 소외가 됐어요. 그 협상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북한이 지어주는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 부담으로 하라 해가지고 우리가 수십억 달러 손해를 본 거죠. 짓다가 그만두었으니까. 이렇게 날라옵니다. 이번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국영군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과정에서 혹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큰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대한민국은 거기에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그 합의 결과를 미국과 북한의 담판 결과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아주 굴욕적인 자리에 떨어질 겁니다. 지금은 편하지만은 그 대가는 대한민국의 안보적 이익을 크게 양보하는 쪽으로 계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더구나 국제사회에서 무슨 공짜가 있습니까? 국내 문제에 있어서야 선동하고 거짓말하면은 분별력 없는 국민이 속아 넘어가지만 국제사회에서 그런 선동이 통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조선일보 칼럼란에 아주 의미 있는 좋은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김태효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쓴 제목은 갈팡질팡 안보정책 유연함인가 무능인가. 김태효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외교 안보 분야의 비서관, 전략비서관을 담당해가지고 중심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논리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분이 쓰는 그런 고위 정책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항상 정확하고 신중하고 현재 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도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문재인 정부는 원전 백지화 그리고 사드 배치 사실상 이 발목 잡기 이 두 정책을 펴는 바람에 출발해서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은 옷이 비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옷을 벗고 처음부터 제대로 껴야 되는데 오기로 해가지고 계속 그 다음 단추부터 잘못 꿰면은 사람이 우습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게 되죠. 그러니까 옷을 다시 벗고 새로 시작하라. 잘못됐을 때는 과감하게 고치는 겸손함을 보일 때다.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박근혜 정부가 욕을 먹으면서 야당의 욕을 먹으면서 중국의 압박을 무시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6개 중에 2개는 배치가 됐어요. 김태효 전 비서관 성균관대학 교수의 주장은 신임 문재인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리면 됐다. 건드리지 않고 이건 전임 정부가 결정한 것이니까 가만히 있어 버리면은 중국도 더 할 이야기가 없고 미국도 불쾌해지지 않을 것인데 느닷없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사기를 추가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창고에 넣어 놓았다는데 왜 이거 제대로 보고 안 했느냐 그래가지고 무슨 쓸데없는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는가 하면은 이래가지고 불씨를 만들어서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미국으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만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게 잘못되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건 또 지금까지 불법 폭력 시위대에 막혀가지고 제대로 집행도 되지 않는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이건 뭐 이명박 정부 때 비서관이 한 이야기라 해가지고 무시할 게 아니라 경청할 부분이 많습니다. 요새 전임 정부 때 전략부서, 국방부서에
근무하던 핵심 요직자들이 나와서 홀가분한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제1순위는 미국에 대해서 90년대 초에 빼내간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도록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사용권을 가짐으로써 북한의 핵에 대해서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게 가장 급하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행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당론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죠. 이 정도는 미국에 요청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불안해하는, 잘못하면 정권 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위기와는 다릅니다. 지금 그런 경제적 위기로 가지 않게 하려면은 국민들 안심시켜야 됩니다. 국민들 안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재인 정부가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 한미동맹을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드 신속 배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결론적으로 지금 구경꾼의 입장에서 즐기려고 하다가는 아주 비싼 청구서가 오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확실하게 트럼프 편을 들자. 또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우리는 정부가 뭐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무시하고, 우리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또 표시를 해야 돼요.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도 그 중에 한 방법이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글을 쓰든지 미국의 언론사에 댓글을 쓰든지 해가지고 표가 나는 방향으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항상 비겁한 사람들한테는 과격하게 들립니다. 진실은 과격한 겁니다, 원래. 왜냐하면은 처음 하는 이야기니까. 다른 사람은 눈치 보면서 안 하는 이야기를 트럼프 같은 사람이 김정은을 향해서, 그것도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직격탄을 날리니까 비겁한 사람, 위선자들한테는, 특히 따지기 좋아하는 지식인들한테는 그게 과격하게 들리죠. 그러나 그런 과격한 것은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김정은, 히틀러에 대해서 무슨 언론 자유가 제한되면 되겠습니까? 히틀러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와 김정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도를 보고 강도라고 해야지. 그래야 경찰에 신고가 되는 거지. 강도가 지금 칼을 들고 담을 넘고 들어오는데 신고하면서 우리 허가도 받지 않고 쇠붙이를 든 사람이 담을 넘어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강도가 들어오고 있다고 해야지. 김정은을 보고 악당이라고 해야지. 김정은을 무슨 지도자 아니니? 무슨 위원장이니 하면서 대접해 주는 게 그게 양심가고 진보고 민주주의입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아주 괴물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김정은을 지금 요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선하고 강한 사람 입장에 서고 그분을 편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한 대결은 이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일 뿐만 아니라 이건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선한 우리, 선한 사람, 자유진영, 반공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뭉쳐가지고 악당, 전체주의, 독재, 이자를 지금 손보려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 중립이 없습니다. 선한 편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